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2페이지 용익물건. 자, 용익물건 위치 볼게요. 점유권 뺀 나머지는 뭐라 그러죠? 본권.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요? 소유권하고 그럼 무슨 물건? 제한물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자, 점유권은 본권이다, 본권 아니다? 소유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이죠. 자,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은 본권 안에 들어가서 하는 문제예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붙었습니다.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네? 제한물권 우선해요. 시간 순위 아니에요. 그러다 제한물권이 소멸하면 다시 뭐야? 본래 상태로 복귀하면 되겠죠? 자, 제한물권은 소유권이 뭐가 있을까요? 소유권의 내용이 사용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죠. 이게 소유권 내용입니다. 소유권 내용입니다. 근데 사용 수익은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내용도 강제하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는 이 종류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뭐다? 내용도 강제하는 거니까 소유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용, 수익, 처분 이 내용이 있어야 되지. 어느 소유권 떼보니까 이건 뭐가 없어? 사용 수익권 없는 처분권만 있는 그런 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만 강제하는 게 아니고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내용도 강제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여기 용하고 뭐요? 익. 그래서 뭐요? 용익 물건이 나오고. 그러면 처분권 주는 게 뭘까? 처분권 주는 게 뭘까? 그게 담보 물건이다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익 물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권?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 무슨 권?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죠. 담보물권은 뭐가 있다? 유치권. 그 다음 무슨 권? 질권 뭐가 있다? 저당권.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는 전부 다 경매권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권 준다고요? 이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지 담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채권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담보. 3편 채권이 있고 2편 물건에 담보가 들어와서 주정관계 있죠. 무슨 관계? 그러니까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부 다 이런 무슨 권이 있다? 경매권 주는 무슨 권 준다? 처분권 준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용익 물건 들어간다는 얘기죠. 용익 물건. 자, 용익 채권 있다, 없다? 용익 물건 있죠? 용익 채권 있다, 없다? 여러분 찍히시려고 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임차권. 임차권 맨날 입으로 채권 하면서 그것도 뭐다? 용익 채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무슨 방법? 아니, 물권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모두 있다. 채권 형태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하고 뭐가 주로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도 보면 어떻게 되니까 임차권도 굳이 하면 점유권 있고 뭐가 있으면 본권이 있으면 이게 본권이 만약에 뭐라면 채권이라면 이건 본권이 뭐죠?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권은 뭐만 있는 게 아니고 채권도 있단 말이야. 이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인정해주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이 본권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전세권 비교하는 게 뭐가 있을까? 비교하는 게 뭐 있을까? 임차권 비교한단 말이에요. 무슨 권? 그래서 임차권은 어디랑도 비교가 되고
이 임차권은 저기 뭐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 여기 지상권이랑 비교가 되기도 하고 뭐랑 전세권 비교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본권 가지고 임차권 가지고 점유하는 사람은 뭐도 하고 있을까? 전부 다 하고 있겠죠? 여기 뭐 가지고 있는 사람? 본권이죠? 그러면 물권, 본권, 전세권하고 채권, 본권, 임차권 빌려 쓰는 건 똑같은데 본권은 맞는데 나중에 어디서 차이가 날까? 요거는 등기사항이야. 물건이니까 요거는 등기사항이 아니야. 거기 차이가 뭐가 있을까? 주인 바뀌면 얘는 뭐 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 본권, 전세권, 물청은 있다 없다? 에? 본권, 채권, 임차권, 물청은?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물청은 어디서 온다는 물청은? 물건에서 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건하고 뭐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채권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들어가면 용익 물건이니까 지상권도 물건이고 지역권도 물건이고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전부 다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야. 캔 등기가 아니고 뭐다? 반드시 등기 사항이야.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있으면 등기 안 돼 있으면 지상권도 안 되고 지역권도 안 되고 전세권도 안 되는 거 아시세요? 무슨 사항? 등기사항.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올 주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 공시를 해야 돼. 그럼 거기 봅시다.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소역에서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권리 있죠? 이 권리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그 물건 하나 가지고 1번 제목이 물건이죠? 네? 그러면 그 물건 가지고 모든 이야기가 다 해결되는 거 그거 가지고. 갑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을한테 뭐 설정해 줬어요? 무슨 건? 지상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 을은 제목이 명칭이 뭐가 돼요? 지상권자가 되고 갑은 사람 이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설정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자, 무슨 점유를 하고요? 이 사람은 무슨 점유를 하고 이쪽은 무슨 점유를 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지상권이 물건이죠. 물건 형태의 지상권이죠. 그럼 여기서 수선 유지를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수선 유지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직접 지배하니까. 그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의무 나오죠? 네? 그럼 수선 유지를 누가 한다는 얘기는 을이 한다는 얘기는 주인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무다?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나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비용 사안 청구권 보세요. 무슨 비가 없어요? 수선 유지에 들어가는 비, 여기 무슨 비죠? 그러니까 을이 무슨 비 지출한 다음에 필요비를 뭐 한 다음에 지출한 다음에 주인한테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단 계량비용은 가능하죠. 유입비는 어느 곳에 다 있었습니다. 항상 골치 아픈 게 뭐예요? 필요비가 있고 없고 그게 항상 골치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수선 유지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을한테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자, 성립요건, 물건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은 뭐야 돼요? 이거는 합의 플러스 등기 물건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물건. 등기됐으니까 주인 바뀌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또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을이 지상권 뭐 할 때? 양도할 때. 누구의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저 갑 동의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본권, 물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권, 지상권 가지고 물청 다 인정되지요? 지상권 반환이 왜 인정될까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지상권 방 다 있잖아요. 또 점유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점유권, 물청 다 있겠네. 그러면 그 얘기를 갖다가 이 임차권에 대비하면 어떻게 될까? 다 반대로 대입되지 않을까요? 임차권 가면 수선유지는 누구한테 있을까? 임대차 가면 갑한테 있겠지. 그러면 갑은 뭐야? 적극적 의무. 그럼 필요비 요구할 수 있겠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당연히 있는 거고.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등기사항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본권, 임차권, 물청은 없어. 본권, 지상권, 물청은 있어도 채권, 물권, 채권, 물청은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반대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뭐야? 지상권 가서 열심히 외우고 까먹고 한참 있다가 저 임대차에서 다 외우고 까먹고 맨날 외우고 까먹고 왔다 갔다 하잖아. 같이 양쪽을 뭐 해버리면 비교를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날 것 같다가 수고를 너무 열심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물권 가지고 틀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이야기가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전세권 가보세요. 어디요? 113페이지 가시면 거기 표 나왔죠? 네? 다 똑같아. 그러니까 책은 이렇게 쪼개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부색 갖추느라고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지상권하고 뭐만 고친 것 뿐이에요. 전세권. 거기 보세요. 의 밑에 토지 소유자 의무 있죠? 토지 아니고요. 거기 전세권 설정자 무슨 의무? 소극적 의무. 수선이 누구한테 있어요? 전세권자. 필요비 인정 안 되잖아요. 유익비 되지요? 등기해야 되겠죠? 대항할 수 있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죠? 본권 물청 있어요? 점유권 물청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뭐하고 뭐는. 지상 전세권은 기본 유지 똑같단 말이야.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기초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초. 이런 질문 가지고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러면. 네, 그래서 102페이지 가시면, 자, 큰 2번 제목 갈게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요소가 아닐까요? 102쪽에서. 다른 건 없고요. 279조 안에서 찾으면 되죠. 279조 주문 안에 지료를 지급하고란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뭐예요?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은 지상권은 유상도 좋고 무상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무상 이해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상도 좋고 뭐다?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약속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야 되겠지. 근데 지료를 안 주네. 열받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나가. 그죠? 이때 소멸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청구권은 상대방이 yes, no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형성권은 상대방이 yes, no 선택할 수 없는 게 형성권이야. 지금 지료를 몇 년? 연체했으면 이건 청구권이 아니겠지. 일방적으로 무슨 권이다? 형성권. 자, 그런데 이 2년이 혹시 103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판례가 있을 거예요. 자, 판례 왼쪽에다가 전 주인 1년, 현 주인 1년. 자, 지료 연체가 전 주인한테 몇 년 연체가 됐고 1년. 그리고 현 주인한테 또 1년 연체했어요. 그럼 현재 주인은 너 전 소유한테 1년분 밀렸고 나한테 1년 밀렸으니까 몇 년 밀렸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고 싶겠지. 근데 판례는 안 됩니다. 2년은 반드시 뭐다?
현 토지 소유자 연체분만 이야기합니다. 합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누구한테 유리하다? 지상권자한테 유리하게끔 적어놨다는 거. 그래서 2년분은 전 소유자가 아니고 뭐다? 현 소유자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지료 증액 감액 청구권 있죠? 옆에 무슨 권? 형성권. 자, 순서 적어볼게요. 순서적으로. 네, 증액 청구, 화살표, 소재기, 화살표, 판결 확정. 증액 청구했습니다. 저쪽에서 뭐예요? 너무 많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주인이 뭐야? 그럼 법원에 가보자. 소 제기했어요. 갔더니 뭐죠? 판사가 뭐요? 확정했어요. 자, 그러면 그 100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는 100은 너무 과하고 한 60이 맞다. 그럼 60 증액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돈 계산 잘해야 돼요. 증액 청구 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맞는 걸까? 소 제기 시부터일까? 판결 확정 시부터일까? 또 소 제기 시는 어디서 또 뭐 본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어디서 본 게 있으니까 갑자기 툭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증액 청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소 제기 요 사이에 지금 뭡니까 지금 올라갔다 이게 세월이 흐른다네 이렇게. 그러면 기존은 만약에 기존이 100이었어. 기존이 얼마였다고요? 100 플러스는 다시 또 얼마나 올려다는 거야 지금? 100을 또 올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증액 청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3개월이 가가지고 판결이 확정됐을 때 그러면 이 100은 계속 줘야 되겠죠? 100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00.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다만 이제 증액 부분만큼 뭐 한 거예요?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100은 너무 심하고 60만 증액해라. 그러면 60 그때부터라면은 증액 효과는 이때부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420이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소 제기라면 언제까지? 요건 올라가죠. 그럼 요건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80만 받아오는 거네. 근데 어디까지라면? 다 받아낼 수 있잖아요.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랑 여러분이 주인이랑 주인. 예? 여기 당연히 여기지. 임차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아? 좋겠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선의로 점유하다가 예? 본권의 소에서 뭐 하면 패소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이 점유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소 제기시지. 그 뭐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뭐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발생한다?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 쓰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증액 청구했다. 아, 과하다. 불응했어. 그게 뭐야? 법원에 판결받았어. 그럼 증액 효력은 언제부터야? 거기 형성권이니까 증액 청구한 때부터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소제기나 판결 확정시라면요. 받는 입장에서 무조건 거부할 거 아니에요? 나 인정 못한다면 그만큼 이득이야, 이득 아니야? 이득일 거 아니에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다?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뭐다? 형성권. 며칠 전에 여러분들 망치 두고서 에? 임차인이 에? 주인 쫓아가가지고 막 상향 있잖아요. 그럼 거기 망치 두고 뭐 때린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는 원래 이제 기존의 압구정인데 갑자기 뭐야? 계속 족발집 해가지고 잘 운영하다가 뭐 한 거야? 주인이 바뀌었어. 그 주인이 바뀌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차임을 뭐야? 너무. 그 기사 보면 뭐야? 뭐? 한 4배 정도? 4배 정도를 뭐야? 올리다 그러니까
족발집 주인이 뭐에게 돌죠. 근데 그 사람 쭉 해와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해가지고 갱신해가지고 5년을 다 쓴 거야. 5년 다 썼잖아요. 그럼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됐어요. 뭐냐면 당신하고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테니까 계약 안 하니까 여기서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하지 말고 새로운 누가 나타나면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는 값을 뭐 하면 되는데 받으면 될 걸 갖다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해버리니 현재 있는 사람한테 더 쓰고 싶으면 얼마나 오래 다니니까 이 돌아 안 돌아. 자기 입으로 자기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잘못한 거지. 그땐 다시 나서면 안 돼. 그때 항상 누굴 내서 온다? 중개업자를 내서 되는 거야. 그래서 건물 주들은 중개업자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좋아요. 왜? 자기 직접 뭐 하게 되면 나서게 되면 혹시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분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요렇게 되는데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뭐라면 그 갱신을 10년까지 연장해달라. 누구 입장에서는? 상가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돼요. 법을 뭐 해야 돼요?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즘 개정하게 될 것 같아요. 요즘요? 바빠서 못 하잖아, 지금. 그래서 그걸 만약에 10년 해놨으면 보호를 넉넉히 받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셨어요? 자, 증액 감액채권은 무슨 권? 형성권. 세 번째,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뭐라 한다? 본체로 한다. 옆에다 적어볼까요? 토지 사용권, 화살표, 지상물 소유권. 자, 그 화살표에다가 을을 쓰시면 돼. 을. 빌려 쓰는 을은 모두 있고요. 토지 사용권도 있고 지상물 신축했어. 지상물 모두 있어요. 소유권도 있어요. 그럼 지상권의 본체가 지상물 소유입니까? 토지 사용입니까? 지상권이라는 것이 토지 뭐다? 사용이 핵심 아니에요. 자, 그 지상물에다가 불 내세요. 이렇게. 지상 불내라고 불 냈어요? 자, 토지 사용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다시 뭐 하면 돼, 거기다? 그 가로 1번 얘기야, 지금. 지상권은 토지 사용을 뭐로 한다? 본체로 한다. 따라서 현재 뭐가 없거나, 공작물이 없거나, 멸실된 경우에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물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그럼 틀린 의미라는 얘기죠. 지상권의 핵심은 뭐다? 토지 사용이 본체니까 지상물이 뭐 하더라도 사라지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할 리는 없겠죠. 또 을은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죠. 토지 사용권, 지상권하고 지상물 소유권이 있죠. 그러면 을은 그 토지 사용권, 지상권만 갖고 있고요.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을은 지상물 소유권은 지가 건물을 사용하고 지상권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3번 얘기야. 지상권자는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 뭐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뭐만? 지금 거기 여러분 쓴 글자를 보면 알잖아. 토지 사용권을 또 모두 갖고 있어요? 지상물 소유권 갖고 있잖아요. 하나만 갖고 있고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물 매수 청구권. 위에다가 부속물 X. 부속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물? 부속물 매수가 아닙니다. 무슨 물? 지상물. 지상물하고 부속물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조문 따라 그대로 간 겁니다. 285조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뭐한다?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항 전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고 공작물 수목 매수를 뭐한 때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뭐하지 못한다? 아, 그러면 주인도 뭐가 있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근데 이제 키워드는 285조가 아니고 283조예요. 지상권자의 무슨 청구권? 시고 매수 청구권. 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한 때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뭐 할 수 있다? 우측에다가요. 1차 갱신 청구권. 1차 갱신 청구권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갱신 청구를 던지게 되면 네, 주인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1차로 뭐 던졌어요? 갱신 청구권 던졌어요. 이때 주인께서는 갑께서는 예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는 거 노 적으세요. 예스 갑 노 밑에다가 주인은 뭐 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노가 들어가면 이제 2차 매수 청구권 들어간다는 거. 뭐 들어간다는 거? 2차 매수 청구권, 1차 갱신 청구권. 기간이 끝났어요. 지상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한 번 더 매봅시다. 한 번 갱신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던졌죠. 그럼 주인께서 뭐 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죠. 그러면 1차의 갱신 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응? 이건 뭐다?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네, 이건 형성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갑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2차로 매수 청구권 들어갔을 때 주인께서 그래 살게. 아, 나 필요 없어. 내가 왜 사?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차 매수청구권은 뭐다? 하나만 얘기하면 항상 고장이 생겨. 뭐가 아니고?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돼. 뭐뭇이 아니고 뭐뭇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이 9월달 가서 지문을 읽을 때 이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확신이 옵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문 읽을수록 확신이 와, 확신이 안 와? 확신이 안 와. 왜?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머물러가지고 조금 생각을 더 해야 되는데 자꾸 날르는 연습을 해. 그러니까 거기 좀 눌러 앉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앞으로 막 나가봐요. 어차피 맨날 그 자리야. 그리고 틀리는 거 맨날 틀려. 맞는 건 맨날 틀려. 찍어도 어떻게 맨날 틀린 거 맨날 그거 찍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답으로 박혀 있어 그러는 거야.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그런 걸. 그러니까 1차 뭐해서 갱신 청구하게 되면 주인이 만약에 예스 노를 못하게 되면 밑에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주인이 예스 노 할 수가 없으면 그냥 갱신 내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갱신 청구권 하면 설정자 동의 없이 갱신된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예스를 해야지 갱신되고 노 하면 갱신이 안 되니까 그때 뭐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매수청구 들어가면 이때 주인이 뭐 할 수 없는 거야? 예스 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권? 형성권. 이건 형성권. 그럼 시험에 넣어놓을 거예요. 2차 매수청구 던지면 주인이 예스 노 할 수 있다면 틀린 질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몇 조? 지상권자 있죠? 그래서 위에다 제목을 뭐로 달았지? 지상권자, 갱신, 거절, 지상물 했죠. 그 지상권자 위에다가 토지 임차인 똑같아. 토지 임차인도 갱신 청구권 던져서 주인께서 예스하면 갱신되고 노하면 그때 뭐 들어갈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이 매수용권을 지상권에서 주로 안 내고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주로 내. 어디서 내질 않고 잘? 지상 안 내고 어디서 한다? 임대차에서 주로 언급할 거야. 그래서 그거 283조를 준용합니다. 다음 밑에 5번. 일반 지상권하고 무슨 지상권? 자, 일반 지상권은 쓸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네, 허공, 지표, 땅속. 그게 일반 지상권이야. 뭐라고요? 허공, 지표, 땅속. 목적하는 게 뭐다? 일반 지상권. 다음, 구분 지상권은 옆에다가 허공, 그 다음에 지표는 X 하시고 땅속. 지표가 아닙니다. 지표가 아니고 뭐다? 허공 하고 뭐야? 땅속을 상하 정해서 빌려주는 게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일반 지상권 설정하게 되면 지표에도 미치고 허공도 미치고 땅속도 미치게 돼 있어. 그지? 구분 지상권 여러분들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지 밑에 지하철 공사할 때 어떻게 한다? 지하철. 그러면 다 땅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뭐 할 수밖에 없어. 막 뚫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치니까 구분 지상권 설정해서 보통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허공. 또 케이블 하는 것도 뭐야? 가끔 여러분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공원에다 이렇게 뭐 하자고 이렇게 케이블 설치해서 수익 올리자 하잖아요. 그럼 남의 토지 전부 다 뭐 할까? 지나갈 때 전부 다 뭐 설정하는 거야? 여기다 구분 지상권 설정해서 범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수목 소유는 안 되겠죠. 자, 땅 속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하 상가. 무슨 상가? 지하 상가도 건물이야. 땅 속에다가 지하 상가, 허공에다가 케이블. 근데 땅 속에다가 나무 심자. 허공에 나무 심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 나오면 수목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다음 넘기시고요. 존속기간 약정 있을 때 최단기. 약정 없어도 단기. 그래서 약정 없는 경우 최단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단기만 있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히 보장받기 때문에 자동갱신 제도는 없어요. 뭐가 없다는 거?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7번에 법정지상권 종류가 나옵니다.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 자, 법률 법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두 번째 점. 366조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습법 법지 보세요. 민법 및 특별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진 않으나 조문은 없다는 거죠. 일정한 경우에 관습법상 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함을 인정하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그래서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그러면 105페이지 맨 밑에 거 보세요. 일단 박스에 보세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뭐 있습니까?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키워드예요.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의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무슨 법지요? 자, 가장 많은 것이 매매죠. 매매죠.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았다. 토지만 매매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다면? 특약 없다면 건물 사용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 사용 의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 소유한테 뭘 인정받는다? 관습법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겠죠. 매매야 매매. 자, 한편 왼쪽에 366조 법정 지상권이 있죠. 차이가 뭘까? 법률 법지는 관련된 조문이 있다 없다? 법 조문에서 확인되는 법지가 바로 뭐다? 법률 법지고, 조문에는 없고 조문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인정하는 게 뭐다? 관습법 법지.
그래서 관습법칙 제일 출발은 보통 매매죠. 매매 기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366조 법정지상권은 저당권입니다.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공일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만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물 경매로 인해서 토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 뭐한 것?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뭐 할 것?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법률 법지하고 무슨 법지하고 관습법 법지. 그럼 거기 법률 법지는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366조는 뭐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같아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뭐 하거나 없거나 또는 뭐다 다르거나 어느 게 그림이 제일 예뻐요? 같을 때 그림 예쁘죠? 요때만 뭐가 있다? 법지 있다는 거. 그럼 아무것도 없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신축됐다. 법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겁니다. 건물이 신축되더라도 뭐가 없다는 거. 법지 없다는 거. 또 처음부터 뭐 하다면? 아니 다르다면 뭐가 없다는 걸까? 자, 출발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1.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 가로 1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 그의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은 경매 절차에서 경매에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리했을 때 360도 법정지상권 뭐 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 왼쪽이죠. 가로 1번 왼쪽에다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이거죠. 저당권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법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출발을 오냐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 잡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로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기만 되므로 건물이 뭐이거나 무허가이거나 미등 혐의도 관계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큰 2번 제목이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 검사가 뭐 할 것? 자, 그 왼쪽에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뭐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 할 것? 같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2번에 1번 들어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한 때? 다른 때 그 건물에 관해서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해서 다시 법정상권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왼쪽에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 하다는 거예요? 다르죠?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법지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어 안 들어요? 내가 공부 안 한 것만 생각나. 본인 한 건 전부 다 생각 안 나고. 자기가 아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자꾸 공부한 생각이 안 드냐면 자꾸 다른 문제를 풀어서 그래요. 문제는 9월달 가서 원 없이 풀어요. 근데 그 이전에 문제 푸느라고 거기다 시간 소비하지 말라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도 아직도. 자꾸 문제 풀어서 상처받지 말라니까. 40문제 풀었으면 적어도 20개 이상 나와야지 그게 문제 푸는 거지. 20개 안 나오는데 문제 풀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리고 모의고사형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포인트가 어디다 기출문제 있다고. 기출문제. 어디 있어요? 무슨 문제? 그 분석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법정상권도 엄청 어렵게 되면 별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기출문제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출발. 그럼 이때는 법칙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죠? 그럼 이제 요거 없고, 요거 있고, 다르다. 그럼 요거부터 봅시다, 여기. 이거 왜 다를까요, 이게? 다른 원인은 첫 번째는 뭘까요? 갑토지가 있는데 지상권 설정받아서, 지상권은 등기사항입니까? 네? 등기 받아가지고 여기다 건물 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 받아서? 임차권, 토지 임차권 받아서. 자, 임차권은 뭐 하지 않았지만 이 건물을 뭐 한 경우도 있다. 등기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아예 임차권 했는데 뭐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않고 뭐도 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 거야? 무단신축? 무신축이요? 이렇게 있을지도 모를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지에 뭐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지상권 받아서 등기한 사람도 있고 임차권 등기해서 건물 등기 있고 둘 다 없는 경우, 무단신축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 뭐 설정하게 되면, 아니 뭐 설정하게 되면 어쨌든 토지 건물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 돼가지고 이게 뭐가 돼서 경매가 돼서 새로운 나타났다는 얘기, 병이. 그럼 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상권 등기된 사람은 뭐 가지고? 이 지상권 등기가 이 저당권 뭐보다? 등기보다 뭐 함으로? 빠르니까 이 지상권 등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뭐든 하지 않았지만 건물 등기가 뭐 하여튼 족보가 있잖아. 이 족보 빠르니까 뭐 하면 되는 거고, 얘는 뭐도 안 해가지고, 아니 뭐 족보가 뭐 하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뭐 대항할 수가, 건물 철거해야 되고 당연히 무단신축은 당연히 대항할 수가 없겠지. 그럼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거지. 여기다 뭐 인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칙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건 뭐야? 운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이미 뭐야? 주어진 운명으로 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칙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같아야 달라요. 그럼 뭐가 인정받아요?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는 건물 철거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이런 사람이겠지. 빈 토지에다 뭐 설정한 다음, 저당 설정한 다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법지 없잖아요. 그래서 법지 없어서 건물이 뭐가 돼야 돼, 이거? 건물이 이거 철거될 운명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철거를 한번 막아 봅시다.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이 철거를 한번 뭐 해봅시다. 예? 건물 철거를 한번 뭐야? 안 해보자 해서 인정되는 게 뭘까? 무슨 경매? 네, 일괄 경매가 기억이 나야 돼요. 몇 번에서? 그 1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뭐 한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면 뭐 설정 당시?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다르다. 여기만 뭐가 있는 거예요? 법지가 있죠. 그럼 이쪽은 법지가 없죠. 이쪽은 법지 없어요.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공격방어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야? 철거했을 이 사람 아니야,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뭘 인정하는 거야? 일괄 경매가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다 같이 묶어버려. 처음부터 같았으면 무슨 경매가 안 된다? 달라도 뭐가 안 된다? 이 출발만 알고 있어도 다 맞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일괄 경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 뭐죠?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에 뭐 하면? 같다면. 뭐 하다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까지 가봅시다. 저당권 가볼게요. 어디 간다? 저당권 가볼게요. 자, 페이지 124쪽.
박스 밑에 보면 일괄경매권 365조 나와 있습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모았을 때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는 못 들어간다? 건물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측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 그래서 무슨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뭐다면? 같다면 일괄 경매 가능하죠. 또 모두 가능할까? 토지 경매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다 붙이면 되잖아요. 뭐 X 같다 다르다 가운데 법지 있고 양쪽 법지 없다. 여긴 건물 철거 문제는 운명이고 여기는 철거 다니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한번 뭐 해보자. 가능성들은 뭐다? 무슨 당시에? 경매 당시 같아야지 일괄 경매 가능성 들어갑니다. 같이 묶어서 이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하고 법정 지상권은 뭐다? 운명이야.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일괄 경매 한 문제, 법지 한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104페이지. 법정 지상권 문제가 나오면 몸동작 들어가란 말이에요. 이게 X인지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가는 저당권 같은 경우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그럼 이때만 뭐가 있는 거예요? 법지 있으니까 건물 철거 문제가 없어요. 다르면 다른 원인 가지고 따라서 하면 되는 거지. 법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도 뭐가 없어요? 법지 없잖아요. 그럼 건물 철거를 막는 방법보다 무슨 당시? 경매 당시 같거나 다르거나. 다르면 일괄 안 되고 토지만 경매되고 같다면 일괄 경매 토지 경매 거기까지 연결하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나와도 마치고 법지도 마치고 섞여 나와도 마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105페이지 가셔서 자, 맨 위에 2번도 보세요.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뭐 되기 전 낙찰되기 전 건물이 누구한테? 제3자한테 양도가 됐다.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정상권을 뭐 한다? 왜요? 설정 당시 같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정 당시 같았는데 경매가 되기 전 건물주가 바뀌었죠. 그래도 그 건물을 양수하라면 뭘 인정받는 거예요? 법정상권 인정 받는다는 얘기죠. 기준이 어디란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같다면. 그래서 언제 나오는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중요 표시 나왔죠. 네? 자, 이제 그거 가지고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그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자, 그 심표까지만 딱 박스에 보세요. 심표까지만 하셨습니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뭐 했다? 같았어요. 근데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매매, 이것도 매매해서 전부 다 매매해서 자, 을이 사가지고 뭐는 등기하고 토지는 등기하고 건물은 뭐 하지 않았다. 그 특징, 사신 분이 토지는 뭐 했는데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죠. 자, 이때 여기만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을이죠? 네. 질문 들어갑니다. 건물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네요. 그죠? 토지 건물이 같았다. 매매를 했는데 토지 건물 달라졌네? 그죠? 저기 건물 소유자한테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갑한테는 관습법 법지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자, 관습법 법지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자, 혹시 토지를 뭐 하면서 매매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특징 건물 뭐가 없다 철거 뭐요 특약이 없다면 이 갑한테는 건물 사용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 사용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한테는 뭘 인정한다? 무슨 법지? 관습법 법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팔았어? 두 개 다 팔았어? 두 개 다 팔았지? 매매로 달라졌지만 여기는 하나 팔았고 두 개 팔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 사용 의지가 있습니까? 갑한테? 그냥 형식상 달라졌을 뿐이지 이 갑한테는 무슨 의지가 없어? 건물 사용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습법 뭐 법지 인정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습법 법지는 하나 팔았을 때 건물 사용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건물 철거 특약 같은 거 있어요? 건물 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한테는 형식상 달라졌을 뿐이니까 갑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없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의리죠. 미안합니다. 의리죠. 자, 이와 상태에서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뭐 설정했다고? 토지가 누구예요? 건물이 누구예요? 아이, 등기 안 했다고 했잖아. 등기 안 했잖아, 지금. 그 누구예요? 자, 이 갑한테는 법률 법지가 인정되는 겁니까? 법지 돼요? 안 되죠? 다르잖아요? 그 두 가지 다 얘기했어요. 여기서 무슨 법지하고? 관습법 뭐하고? 법지하고 뭐까지? 관습법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금 다르죠? 그럼 모두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되면 건물 철거해야 되겠지. 그럼 현재 방해자는 갑이야 을이야? 현재 갑은 건물을 사용을 안 하잖아. 그럼 철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만 간 겁니다. 자, 그 뒤에 문장 읽어볼까요?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돼서 다른 사람 소유가 됐을 때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으므로 법정상권 성립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왼쪽에다 관습법 법지 없다. 왼쪽에다 뭐라고요? 관습법 법지가 없는 거고 맨 밑에는 법지는 뭐다? 법률 법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 좀 구별해달라. 관습법 법지하고 뭐다? 법률 법지를 구별하라. 두리뭉실하게 법지하면 안 돼요. 법지도 종류가 몇 가지? 무슨 법지하고? 네, 법률 법지. 특히 그 저당권 법지하고 관습법 법지. 취득시효도 두 가지죠. 뭐?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 취득시효.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시효 가능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등기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 전제로 하잖아요. 일필지 일부 점유 취득시효 가능하죠. 구별하셔야 돼. 법지도 두 가지입니다. 무슨 법지? 법률법지와 관습법 법지. 그 판례가 가장 좋은 판례야. 미등기 건물을 샀는데 산 사람이 뭐만 등기하고? 토지만 등기하고 건물 등기 안 했어. 그럼 형식상 토지 건물에서 다르죠? 그래도 건물 소유한테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어. 관습 법지 인정할 필요가 없어. 건물 사용 의지가 없어. 또 그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뭐 설정하면? 토지 건물 다르죠? 그러니까 법률 법지도 없다는 얘기야. 무슨 법지도 없고 관습법 법지도 없고 법률 법지하면 좋은 소지의 판례야.
여러분들 화가 나겠지만. 그래서 관습법 법칙과 법률법칙 한번 기억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